문제가 있다. 적극 반대한다. 우리가 자치 역량도 돈도 없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추진 동력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좀 변질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특별자치법을 도입을 할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행정계층 요정이 있었습니다. 단일화 계층이죠. 투표를 했고요. 물론 뭐 그게 전제 조건이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그게 옳았나 하는 것이 다시 우리 제주도민사회에 서로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뭔가 잘못된,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특별개발법하고 국제적인 특별법을 합쳐서 정식으로 2006년도에 소위 제주특별법이 완성된 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본 구상은 헌법에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특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 이런 거죠. 또 권한을 위임받아도 재정이 오질 않았다. 예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우리가 시작 같은데 여러 가지 권한들을 우리 저희도 갖고 왔거든요. 갖고 오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도에서 그걸 요구합니다. 기획재정부에 가서 돈을 좀 주시오 그러면 그건 교육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 때문에 교육부에 가서 예산을 갖고 와라. 얘기죠. 교육부가 줍니까? 안 주죠. 결국은 업무만 넘어오고 돈은 탁구뭉치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한 4,500가 들어왔는데 다른 공무원들하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조직이나 조세권, 예를 들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국세가 지방세 이양하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마 이럴 겁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쓸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덜 효율적인 것이 남이 돈 갖고 내가 쓸 때. 또 하나는 내 돈을 남이 쓸 때. 더 비효율적이죠. 가장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남이 돈을 남이 쓸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게 이해했습니다. 청사를 짓는데 우리 제주도민이 낸 자체 재원으로 투입돼서 짓는 거하고 국가에서 돈을 받아 짓는 것이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전체 기본은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소위 자주재정권이 없으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자립도가 40%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40% 자치만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박원순 시장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전 시장의 충남시의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100%입니다. 나라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중앙정부에 대놓고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요. 중앙정부에 돈을 뿌려주는 가서 프로보정 받기 위해서라도 흡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껏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자치법권도 있고 자치행정도 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자주재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주특별자치법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중앙정부에서 이양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마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죠. 시군 폐지를 했고 행정시 설치가 됐고 우리 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독립시로에 돼 있으면 법인격이 있는 시로 돼 있으면
지난달에 제주시가 50만 명이 넘었으면 여러 가지 조직이 한 개 국이 더 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행정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좀 이런 데는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우리 특별법에 보면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불이익을 받는 건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인사권, 자치재정권이 있는데 이 자치재정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입도세, 관광세, 환경기업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의 기획재정팀이 너무 막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에 있는 관료도 만나보고요. 행안부에 있는 국장도 만나봤는데 항상 느끼는 게 보면 기획재정부의 이 권한은 너무 셉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1국 2조세 체제를 이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세가 11개 있으면 모든 지방자치단체 240단계가 공통적으로 11개 세목으로 해서 자치제도를 충당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도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런 세 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받게 하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기획재정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별법에 개정이 돼서 관광객에 있는 그 소위 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있는데 무려 한 300억 정도인데 국회까지 다 통과됐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교특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걸 개정 안 하는 바람에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돈으로 그래서 300을 줄 테니 이걸로 훔치자. 물론 그 돈이 지금 이제 컨벤션 저쪽에 있는 ICC 이제 증축에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기획재정부는 굉장히 그 소위 뷰로크라시한 면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자주재정을 이야기하지만 이 기획재정부의 그 뷰로크라시한 그런 것들이 마인드가 바꿔지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자치경찰제는 원래 국가업무였죠. 국가업무인데 지방에 이양해 있으면 그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축축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전체 그 균특 회계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뭐 직특 회계, 광특 회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들이 바뀌어졌던 것들인데 지금은 다시 노무현 정부 때 썼던 균특 회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주개정이라고 있는데 제주개정 속에 그러한 자치경찰제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7개 특별행정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뭐 국토관리청, 뭐 노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로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산하기관들이 소위 돈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중앙부처에서는 그때는 외곽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 오면 일을 더 많이 하라 그래서 돈을 많이 뿌려주는데 도로 들어가는 순간에 잘 안 줘요. 그리고 인건비만 도청 예산은 잡혔기 때문에 우리 제도의 예산이 훨씬 인건비 비중이 더 높게 나오고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좀 답답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치경찰제 한 110명 있다 합니다. 지금 우리 제도의 국립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600, 10분의 1도 안 되죠. 예산이 제주개정이 한 3,700~800억이 됩니다. 전체 예산이 12조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균특 예산이 계속 그 개정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주개정은 계속 답부 상태나 감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풀리지를 않으면 자치경찰제가 그리 앞으로 확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마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아마 그런 뭐를 제시하겠죠. 근데 아직은 자치경찰제가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문제가 있다. 그 제주개정에 있는 그 원가 계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천억이 실링이 되어갖고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3,600억, 3,700억 거기 있는 특별행정기관 그 다음에 뭐 자치경찰제 운영비 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어떻든 뭔가 중앙정부에 계속 지금 저희 말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떻든 이제 중앙권한 이양이 이제 많이 되는데 자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5단계 제도 다 끝났고요. 6단계는 이제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1단계에서부터 여기 있는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갈 때 보면 매 단계마다 시간이 점점 늦게
심지어는 5단계를 할 때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6단계 지금 몇 년입니까? 15년인데 지금 18년이 지금 될까 말까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은 길어지고 또 핵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영되지도 않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이제 7단계를 고민할 텐데 정말 이제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거를 제도특별자치도법 시즌2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7단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많은 핵심적인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면 아마 100단계가 돼도 특별자치도는 완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죠. 어떻든 간에 이제 7단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불량국가라고 이야기했던 북한도 인공위성 쏘면 3단계 궤도침입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7단계, 6단계 매번 하고 그리고 그 핵심당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많은 큰 변화가 있었죠. 인구가 여기가 68명이라고 돼 있지만 금년에 이제 70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제주 신고는 50만 명이 넘고요. 제주 인구 증가율이 2.54%가 그렇게 됩니다. 몇 동안 전국 평균이 0.38%니까 6배가 큰 겁니다. 다른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적었고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사고 있습니다. 없어요.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넘쳐흘러서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고민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또 심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투어리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관광객 1,500만 명입니다. 물론 2017년도에는 좀 줄었지만 저는 이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예전에 양적인 어떠한 그런 목표를 지향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게 잡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은 이것이 이제 아킬레스건이 들어오는 거죠. 모든 통계할 때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과연 리얼 데이터가 관광객이 들어오느냐? 여기 들어 입도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는 생활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비행기 타고 들어오지만 세컨하우스 갖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많다. 일단 관광도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3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도 관광객 통계를 잡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요즘은 세컨하우스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향의 통계를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든 이 관광객은 제주도 관광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지요. 물론 뭐 오버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주도가 이렇게 온 것은 상당히 관광객 힘이 컸습니다. 총 생산이 17조입니다. 제주도 예산 17조 5조 6조에 비하면 제주도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그 재정이 GRDP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 수준입니다. 다른 데는 한 10%죠. 그만큼 제주도는 그 재원의 크기가 제주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인쇄물 봅시다. 도청에서 그 많은 인쇄물들이 지역에 아마 안 뿌려지면 인쇄업이 다 망가질 겁니다. 식당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지역 총생산도 상당히 늘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이 안 된다는 겁니다. 90%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부가가치성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아직 제주도에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그만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헝그리, 뭔가 배고픈 거예요. 평균을 가고 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요. 경제 성장률도 정말 6.9%. 옛날 박정희 시대의 마지막에 있었던 경제 성장률랑 비슷합니다. 선진국은 2, 3%인데 그에 비해서 6.9%는 발목하게 많이 성장했죠. 국세 그렇습니다. 3,700억에서 내일 1조 6천억입니다. 작년 그 언론 보도에 나오신 거 봤죠? 양도소득세 여기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해서 나온 게 전 3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에 따른 지방세까지 합치면 4,300억에서 1조 5천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방세가 앞으로도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지만 당분간은 어떻든 상승 곡선을 갈 것이다. 이제 걱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 과표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행안부의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제도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제도에 맞는 소위 말해서 이 소위 기초 연령이라든지 그 수급자들이 많이 탈락이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제도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이 20%입니다. 전국 평균 30%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도는 30% 쓰지 못하느냐? 근데 복지 예산은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도의 소득 그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못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장 잘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차별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서울 올라갔을 때 탑돌공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제도 저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도는 못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거 수급자가 탈락되는